팀이 창단한 지 50년이 되어가는데 우승은커녕 파이널에도 진출하지 못한 팀이 있다? 파이널이 웬말 컨퍼런스 파이널에도 진출한 적이 없다. 게다가 그 팀은 역사가 반세기인데 영국의 열번인 선수도 하나 없다.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그 팀을 만나러 지금 당장 출발! 뉴욕주 버팔로에서 브레이브스라는 팀 이름으로 용기있게 출사표를 내던진 클리퍼스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팀입니다. 버팔로는 1970년 창단 후 1972년부터 3년 연속 프로에 진출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버팔로가 스몰 마켓인 까닭에 적자를 면치 못하자 초대 구단주 폴 스나이더는 팀을 팔아넘깁니다. 여기서 1대 노닥보스 브라운이 등판하죠. 1976년에 팀을 인수한 존 와이 브라운은 감독을 해고하고 자기 입맛대로 팀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특기는 선수 팔기, 구단의 적자를 선수를 팔아 메꿨다고 합니다. 뭐 좀 잘할라 하면 팔아치우니 팀의 성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브라운은 팀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보스턴의 구단주였던 허브 레빈과 팀을 트레이드합니다. 선수 트레이드는 맨날 듣지만 구단 트레이드는 처음 들어보네요. 허브 레빈은 1978년 버팔로에서 샌디에이고로 연고지를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브라운의 삽질로 인해 생긴 구멍들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죠. 하지만 구렁텅이에 빠진 팀은 헤어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1981년 LA의 부동산 갑부 도널드 스털링에게 팀을 넘깁니다. 그리고 1984년 레이커스가 주름 잡고 있는 LA로 연고지를 옮깁니다. 수렁에 빠진 클리퍼스를 33시즌 동안 소유한 도널드 스털링은 대단하고 대단한 막장 피플입니다. 우선 도널드 스털링은 팀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의 노답 커리어에 정점을 찍은 사건은 2014년에 일어난 인종차별 발언이었는데 자신의 여자친구가 느바의 전설 매직 존슨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자 흑인과 뭘 하든 상관없지만 경기장에 흑인을 데려오지 말라, 공개적인 자리에 함께 다니지 말라라는 식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가 느바팀 구단주인데 느바의 레전드인 매직 존슨과 함께한 사진을 보고 그런 소리를 했다? 팀이 풀업 중이고 자기 팀 구성원이 JJ 레딕 빼곤 다 흑인이었는데 그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은 지 여자친구가 흑인인데 그리고 이 할배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정말 답이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다 없더라도 인종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매직 존슨, 마이클 조던 등 많은 유명인사들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클리퍼스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에 티셔츠의 로고를 가리는 등의 퍼포먼스로 항의를 했고 당시 클리퍼스의 감독 닥 리버스도 스털링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아담 실버 NBA 총재와 사무국은 스털링에게 클리퍼스뿐만 아니라 느바에서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고 약 2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단주의 4분의 3 이상이 합의하면 구단을 강제로 매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 스털링을 아예 리그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느바 30개 팀 중 29개 팀의 구단주가 스털링 퇴출에 찬성했다고 하네요. 시간을 잠시 되돌려서 2009년 클리퍼스는 그들의 팀 커리어의 첫 황금기를 열 준비를 합니다. 2009년 드래프트 1라운드 1픽에 당첨되어 블레이크 그리핀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2011년 크리스 폴을 트레이드로 데려와 강력한 원투 펀치를 구축합니다. 1112 시즌 노다퍼스는 풀업 2라운드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1213 시즌엔 그 길고 긴 팀 역사상 처음으로 50승 이상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풀업 1라운드에서 탈락하죠. 그리고 1314 시즌 CP3와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닥 리버스 감독을 데리고 옵니다. 57승 25패라는 성적을 기록한 이 시즌에 디안드레 조던이 포텐을 터뜨리면서 폴, 그리핀, 디 조던으로 연결되는 막강 라인업을 구축합니다. 농구에서 엘리옵 같은 플레이를 위해 높이 띄워주는 패스를 랍패스라고 부르는데 이 선수들이 엘리옵으로 얼마나 찍어댔으면 랍시티라는 별명까지 생깁니다. 이 시즌 클리퍼스의 자마이 크로포드는 올해 식스맨상까지 수상합니다. 이렇게 매서운 기세를 자랑한 클리퍼스지만 이번에도 역시 컴파는 가지 못하고 풀업 2라운드에서 탈락합니다. 그그컨의 향기가 물씬 풍기죠. 하지만 1314 시즌은 현재 클리퍼스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 시즌 막판 앞서 언급했던 스털링이 퇴출당하고 새로운 구단주로 스티브 발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맞이한 1415 시즌 7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산왕을 무너뜨리고 프로 2라운드에 진출한 그들 휴스턴 로켓츠를 3대1까지 몰아붙이는데 이후 3연패를 당해 또 떨어지고 맙니다. 클리퍼스와 크리스 폴의 컴파를 향한 꿈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죠. 그리고 이어진 1516 시즌에도 프로 1라운드에서 포틀랜드에게 탈락합니다. 팀의 중심인 그리핀은 새가슴 DNA가 있어 세리핀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세리핀과 CP3는 항상 부상에서 자유로운 선수들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던 팀을 양지로 캐리해준 세리핀과 그그폴이 FA를 앞두고 맞이한 1617 시즌이 밝아옵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르는 1617 시즌 그들은 풀업 1라운드에서 유타 재즈에게 패배해 탈락합니다.
1718 시즌 클리퍼스는 거의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합니다. 지난날 전쟁의 영웅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죠. 우선 크리스 폴이 휴스턴으로 이적합니다. 이때 클리퍼스는 루 윌리엄스, 패트릭 베벌리, 몬트레저 헤럴 등 8명의 선수와 1라운드 지명권 한 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말 크로포드를 보내고 다닐로 갈리날리를 받아옵니다. 이어서 추운 겨울 디트로이트와 또 한 번의 대형 트레이드를 성사시킵니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블레이크 그리핀을 내보내죠. 그리고 에이브리 브래들리, 토바이어스 해리스 등을 받아옵니다. 주축 선수가 모두 빠졌음에도 꽤 좋은 모습을 보인 클리퍼스였지만 역대급 풀업 진출 전쟁을 펼친 전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풀업 진출엔 실패합니다. 그리고 1819 시즌 디조던까지 팀을 떠나면서 쉼없이 달려왔던 클리퍼스의 초대 영웅들의 시대가 접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쏠쏠히 채우던 토바이어스 해리스마저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시키면서 팀 전력에 대한 우려를 낳았죠. 하지만 그들은 서부 8위로 풀업에 진출해서 3핏을 꿈꾸던 골수를 상대로 문자 그대로 젖잘살을 시전합니다. 클리퍼스의 초대 영웅들이 남겨놓은 유산인 스윗 루와 헤럴은 벤치 폭격기로 거듭났고 고액 연봉자들은 모두 트레이드시켜 셀러리 캡에도 엄청난 여유가 있었죠. 그렇다고 다른 탱킹 팀들처럼 미래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풍부한 셀러리 캡, 슈퍼스타를 뒷받침해줄 탄탄한 선수층, LA를 연거지로 하는 빅마켓, 명장 반열에 발을 걸치고 있는 닥 리버스 감독, 그리고 진정으로 농구를 사랑하는 사나이 스티브 발목 구단주까지 합쳐져 길고 길었던 서름의 역사를 털어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시작된 역대급 대우들의 축제 2019 여름 이적 시장. 베벌리와의 재계약 이후 잠잠하던 클리퍼스는 두 눈을 의심케 만드는 빅뉴스를 터뜨립니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를 동시에 영입한 것이죠. 카와이 레너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리 놀랍지 않았는데 폴 조지의 이적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맺은 장기 계약직에 잉크가 말랑말랑하는 상태여서 이적 시장에 그의 이름이 나오리라 예상도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폴 조지 트레이드를 위해 즉시 전력감인 다닐로 갈리나리와 특급 유망주였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리고 지명권 7장을 넘깁니다. 클리퍼스는 팀 최초로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 그리고 그 이상을 이루어줄 마지막 조각을 채웠습니다. 그건 바로 S급 선수죠. 엄청난 분전에도 풀업 1라운드에서 그들이 탈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3차전부터 시작된 케빈 듀란트의 38점, 33점, 45점, 50점, 득점 폭격 때문입니다. S급 선수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풀업에서는 그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파이널 MVP 수상자인 카와이 레너드와 정규 시즌 MVP 후보이자 올 NBA 퍼스트 팀의 이름을 올린 폴 조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화끈한 공격도 중요하지만 우승팀에게는 수비력이 필수입니다. 디코이 출신의 레너드,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의 폴 조지와 광견 베벌리로 이어지는 수비 라인은 방패로 뚝배기 깨버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게다가 지난 시즌까지 포틀랜드의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던 모 하클리스도 수비력으로 인정받는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이 팀이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프롭에서 천상계 득점력을 자랑하던 폴 조지와 레너드가 버틸 주전 라인업, 헤럴과 스윗 루 콤비가 주축을 이루는 벤치 라인업은 48분 내내 막강한 공격력을 유지시켜줍니다. 1920 시즌 클리퍼스는 말 그대로 모두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나쁜 머리 때문에 손발이 고생하던 클리퍼스에게 찾아온 농구를 사랑하는 사나이 스티브 발머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클리퍼스의 새로운 구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100% 사비로 말이죠. 클리퍼스의 왕팬, 리액션의 달인, 농구를 사랑하는 괴짜 사나이 스티브 발머가 새로이 지어질 구장에 자랑스럽게 달릴 깃발을 획득할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We're gonna win some ball games, but there's only a few games.